자, 1교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교시 9번 문제는 수력 발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수력 발전 중에서도 이제 조합 수조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력 발전은요, 발송 배전 전체 분야 중에서 그 출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그 출제되는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합 수조와 관련된 부분이다. 자,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제가 7번 문제, 8번 문제를 해설해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3문제 중에 우리가 8문제 굉장히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2문제는 아마도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답안지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요, 답안지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 45점에서 5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답안지를 쓰시고, 나머지 8문제를 60점에서 62, 3점 정도 혹은 70점 정도를 맞게끔 답안지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게 한 65점 정도 나와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못 쓰게 되면 점수 확 떨어지게 됩니다. 조합 수조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발전공학의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와 유사한 문제들이 104회 때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한 5년에서 6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데 여기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서징 작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거든요.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25점짜리 문제로 나왔고요. 기능과 종류는 쓸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그 내용을 가지고 10점짜리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25점짜리로도 불려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합 수조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수력발전소의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가 생겼을 때 수격작용을 흡수한다. 자, 수력발전소의 부하가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 출력을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되는 유량을 급속하게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노즐이라든지 아니면 안내 날개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밸브를 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높아진 압력에 의해서 그 수격작용을 해서 그 압력이 이 배관을 때린다든지 뭐 아니면 댐을 때린다든지 어딘가에 그 충격을 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조합 수조, 즉 서지 탱크를 두게 되면 여기서 이 압력 변화에 의해서 여기 있는 그 유량이 상하로 진동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마찰력에 의해서 그런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제 그런 어떤 수격작용을 없애주고 흡수하고 또 서징 작용도 막 왔다 갔다 하면 서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서징 작용도 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 서징 작용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밸브를 닫게 되면요. 압력이 올라가니까 압력이 쭉 올라가면서 여기는 유량이 위로 이 수면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 조합 수조를 설치하게 되면 조합 수조에서도 그 부분을 흡수 조정해서 상하로 진동하게 됩니다. 상하로 진동하면서 이쪽에 있는 그 댐 안쪽에 있는 수면과 그 다음에 조합 수조의 그 수면이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겠죠. 주고받으면서 이 조합 수조의 측면에 있는 이 부분과 마찰에 의해서 그 에너지 흡수 조정하면서 빠르게 그 서징 작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합 수조에서 상하로 진동하면서 점점 이 서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현재 이 댐에 있는 그 유면의 그 수면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상하 진동하면서 서로 최종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이 조합 수조가 설치가 됨으로써 이게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답안지에는 아마 제가 앞에 있는 요 그림만 넣어놨을 건데 요 앞에 그림이요. 요 부분이 뒤에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서지에 대한 그림을 추가적으로 그려 놓은 거거든요. 이 발전공학에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다 나와 있을 건데 뒤에 있는 그림이 개념을 설명하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서에는 없지만 요 그림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그림을 활용하시든지 간에 어떤 건지 상관없지만은 요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PPT 자료에는 더 넣어놨습니다. 자, 조합 수조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 수조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동형, 뭐 이게 수실이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런 수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둥에다가 가운데 라이저라고 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파이프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제수공이라고 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놔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게 되면 압력 변화가 있으면 이 라이저하고 이 숯이라고 요 사이에서 그 수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 라이저에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 서징 작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압력도 흡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차동형 서지 탱크인데 단동형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지 작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커져야 돼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이저하고 제수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서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이, 이 수조의 용량이 얘보다 좀 작습니다. 작은데 대신에 구조가 복잡하죠. 라이저가 있죠. 제수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실형 서지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조의 측면에다가 수실을 둡니다. 이 수실을 두고요. 여기서 뭐 유량의 과부족도 흡수를 해주고 뭐 서지 작용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수공 서지 탱크 같은 경우에는 차동형을 변형을 시킨 건데 차동형에서 뭘 없앤 거냐면 라이저를 없앴어요. 라이저가 있으면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라이저를 없앤 그런 차동형 서지 탱크에서 라이저를 없앤 그런 형태다. 따라서 제수공만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으시면요. 답안지는 충분히, 한 페이지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자, 이 그림 암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보시면 단동 서지 탱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키워드를 먼저 암기를 해 두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가장 간단한 구조이다. 그 다음에 큰 용량의 수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격 작용의 흡수가 확실하다. 그 다음에 발전소의 운전이 안정된다. 이 세네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보면 수로와 수조를 서로 연결만 해준 가장 간단한 구조이다.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부하가 변동하였을 때 수면의 승강이 다른 형식의 것에 비하여 완만하기 때문에 수로의 연속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둔함으로 큰 용량의 수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용량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격 작용의 흡수가 확실하다.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량의 그 움직임이 큰 양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격 작용을 확실하게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승강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발전소의 운전이 안정된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외워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답안지에 이 부분만 딱딱딱 써놓으면 채점위원 분들께서는 이 내용은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 딱 써놓게 되면 채점위원 입장에서 뭐야,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하라는 뜻이야?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좀 서술형으로 좀 부드럽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조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 개조식하고 서술형하고 중간형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 교수자마다 강사분마다 전부 다 이제 그 특성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뭔가가 좀 그 채점위원의 입장에서 그 답안지를 봤을 때 좀 편하고 좀 와닿고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는 형태로 답안지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개조식으로 딱딱 자르면 누군가 옆에서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이제 그 잘려져 나가면 뼈대만 남아있으면 그걸 이해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답안지의 구성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 자체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까지만 압축을 시켜야지 이게 너무 잘라버려서 단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절한 서술형이 필요하다. 자, 차동 서지 탱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차동 서지 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저라는 게 중간에 서 있었죠. 이 라이저의 단면적은요, 수조가 아니라 수로의 단면적의 70에서 한 100% 정도 되는 라이저 기둥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제수공을 만드는 거죠. 포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서로 그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서지 작용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라이저 때문에 이런 서지 작용이 급격하게 빨리 제어가 된다. 따라서 부하가 급증하면 라이저 내의 수위가 재빨리 운동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수로 내 유수의 속도가 부하 변동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가 있다. 즉 서지 작용이 상당히 빠르게 없어진다. 자, 이렇게 성능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조가 복잡한 대신에 수격작용의 감쇄가 빠르고 수조 용량도 단동식의 50% 정도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수조를 크게 만들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소에다가 이런 차동형 서지 탱크 같은 경우를 이제 설치해 주게 되면 확실하게 효과도 거두고 어떤 그런 그 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세이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유리한데 대신에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실 서지 탱크. 아까 이제 수실이 있었죠. 이렇게 수조가 있었으면 측면에 수실 두 개가 달린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 구조입니다. 수조 상하단에 수실을 설치한 구조이다. 이러한 그 수실은요, 라이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조는 부하 변동에 의한 서징 작용을 하고 수량의 과부족분은 수실로서 조정한다. 그래서 수조의 역할은 두 가지, 서징 작용. 그 다음에 물이 모자란다든지 했을 때 그 수실 안에 그 가둬뒀던 이제 유량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수지의 이용 수심이 크고 지형에 따라 직립 원통형 수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실을 달아서 이제 좀 넓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서지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수공. 자, 제수공 같은 경우에 라이저를, 차동 서지 탱크에 라이저를 제거한 구조와 동일하다. 라이저를 제거하고 수조와 수로를 조그마한 제수공으로 결합한 것이다. 제수공에 의해서 마찰 손실이 생기게 함으로써 손실 수도를 크게 해서 수조 용량을 작게 한 것으로서 구조가 간단하며 경제적이다. 자, 요 정도만 써 주시더라도 이게 한 페이지 반 이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고요. 또 이거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도 우리가 한번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